화면은 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송창아님께서 제어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장님. 네, 오늘 웨비나 아니죠, 토크쇼. 오늘 토크쇼 무엇이든 물어보살. 네이버 클라우드 하시코프 팀에서 진행하는 토크쇼이고요. 중간에 뭐 화면, 음성 등의 문제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이크 켜고 말씀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인사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진행된 웨비나 9편 요점 정리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다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핵심이었는지 그걸 말씀드릴 저희 거고요. 직원이 그다음에 하는 세미나가 2시에 해가지고. 네네. 네, 중간 소음이 잠깐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하시코프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뭐 현재는 이용 가능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용이 가능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이제 향후 로드맵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Q&A가 좀 여기 오버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빠져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션이고 질의응답은 세션 언제든지 중간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면 다음 설명드릴게요. 네, 지난 마지막 회에 7월 달에 총 6편의 시즌2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네이버 클라우드 송창아님 그리고 하시코프의 시니어 솔루션즈 엔지니어 이규성님 두 분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뭐 참 많은 질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실시간 교류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을 참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류한 자리 만들었고 아무래도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답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100%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네이버 클라우드랑 하시코프 양사에서 개발자,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답을 해주시는 세션이만큼 그래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고 그런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규성님, 창한님 한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창한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에듀케이터 송찬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로 복잡한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과 좀 같이 확인하면서 쉽게 풀어나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많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페이스북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유저 그룹을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성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코프의 이규석입니다. 사실 이렇게 앞서 했던 것들을 다시 뭐 코멘터리 하면서 할 줄은 몰랐는데요. 예, 그래도 이전에 저희 했던 거 한번 되짚어보는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상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약간 일방적으로 좀 나가는 웨비나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나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뭔가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또 기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시고 또 궁금했던 것들 나눠주시면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티셔츠 자랑도 한번 해주시죠. 네? 티셔츠. 네, 다 받았죠. 네. 아름다운 티셔츠 자랑 한번 해주시고. 음. 네, 다음으로 차님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기획팀 그리고 개발팀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영수님, 상규님, 의사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영역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배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희 뭐 고객이시든 아니면 예비 고객이시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또 상품에 반영할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클라우드 개발팀 김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패커와 테라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테라폼에서는 지금 이아스 상품들 개발 그 의사님이랑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상규님이랑 같이 파스데브 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유희선입니다. 저도 상규님이랑 같이 AI 네이버 상품이랑 테라폼 패커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한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스터라는 프로그램 런칭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기술 저변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하시코프 그리고 규성님을 포함한 총 9분의 이제 마스터 테크 앰버서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홍보대사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스토리텔러, 기술 스토리텔러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술, 오픈 소스 기술에 대해서 많은 소개 컨텐츠, 실습 컨텐츠를 또 제공해 주실 예정이고요. 여기 지금 계신 창한님 그리고 규성님을 비롯한 9분 많은 활약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어려움, 궁금증 있으실 때 언제든 저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열심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창한님과 규성님 그리고 세 분의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 분께서 열심히 현재까지 진행된 웨비나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하시코프에 대한 콜라보레이션 된 내용은 시즌 1과 시즌 2로 현재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시즌 1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쪽이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테라폼과 앤서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CLN에 시작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 서비스, 이제 가상 머신과 그리고 베어메탈 그리고 NKS 데브 툴즈와 연동이 된 데브 셋옵스 그리고 아야스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시코프 솔루션의 볼트 그리고 콘솔을 이용해서 시즌 1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사실 좀 되게 단편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서 시즌 2에서는 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하시코프 솔루션의 융합을 많이 생각을 해서 각 에피소드마다 사용자분들과 그리고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첫 번째 이뮤터블, 그리고 VPC,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CI/CD, 컨테이너, 패커, 테라폼, 클라우드, 그리고 볼트, 노마드, 그리고 웨이포인트, 콘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해봤을 때 약간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즌 2로 구성을 해드렸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웨비나 중에 제일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채팅에 주소 남겨드렸고요. 지금 참가하신 분들은 채팅에 플레이리스트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9편의 영상들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네, 차은님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즌 1에는 보통 어떤 것들을 좀 얘기했었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라폼과 볼트를 활용해서 안전한 서비스 구축하기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시 여러 가지의 자동화의 방법에 대해서 사실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그리고 테라폼 앤서블, 그리고 테라폼 클라우드, 그다음에 테라폼 네이버 클라우드 CLI를 통한 또 다른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한 CLI인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고요. 요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조합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자동화에 대해서. 그래서 테라폼과 앤서블 조합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걸 진행하면서 이 시즌 2에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다고 했던 이뮤터블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커 노안 또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는 것처럼 이미 구성된 이미지냐 혹은 분기에서 만들어진 자동화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 성향이나
워크로드에 따라 다른 거지 사실 정답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보여드리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사실 많이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도 제약자가 어전스로 돼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자동화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분들은 사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자동화에 대해서 뭐 실제 예로 뭐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약간 저희 패널 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교수님 혹시 이런 자동화에 대해서 좀 실례로 본 적이 좀 있나요? 어? 원래 여기 질문이 있었나요? 되게 항상 이렇게 푹푹 들어오시는데 잠깐만요. 또 각본 없는 드라마의 또 아,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예, 네, 역시. 저희 각본이 없으면 또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게 네. 저희 이게 화면을 공유하니까 다른 사람 얼굴들이 한 분도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약간 밀어버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자동화가 요즘에 이제 여러 이제 고객사들 가서 미팅을 좀 해보면, 이제 결국은 국내에서도 이제 그 클라우드라는 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서비스를 올린다라는 건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업이 오래되고 클수록 이 신규 이런 클라우드라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작년까지는 대부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검토해보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약간 작년 말 그리고 올해에 만나는 그 실제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실제 서비스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눈앞에 닥치셨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인력 자체가 일단 할당 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가기로 했는데, 막상 우리 팀은 3명, 막 2명, 이렇게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은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을 뽑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에다가 어떤 비용을 투자하는 기보다는 이것들을 약간 기술이나 솔루션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기업마다 정책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약간 사람에 대한 디펜던시나 혹은 이제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좀 어떤 솔루션이나 기술을 써서 뭔가 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들이 좀 많이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에 설명해 주셨던 뭐 테라폼이나 뭐 앤서블이나 뭐 기존에 썼던 그 여러 가지 툴들을 좀 버리지 않고 어찌됐건 같이 가져가시려는 부분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앤서블 같은 경우는 되게 전통적으로도 인프라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유용하게 쓰시던 툴들이잖아요. 그 기존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플레이북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라폼으로 이제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테라폼에서 앤서블 코드를 호출을 하던 아니면 원래 내부적으로 있던 그 플랫폼 자동화에 뭔가 API를 날려서 뭔가 자동화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약간 클라우드에 맞는 독자적인 각각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가시는 네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아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사실 시즌 1 때는 제가 하진 않았지만 내용이 이제 분량이 일단 좀 많았고요. 네.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길어서 긴 거를 저희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 빠른 재생으로 또 이렇게 세미나를 또 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테라폼을 저희가 안 하고 창한님이 하셨어요. 네. 네, 네, 테라폼은 직접 해주시고, 네. 근데 테라폼이 그만큼,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익숙해지시면 네, 맞아요. 가능하리라 맞아요. 보고, 네. 제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까 잠깐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테라폼으로 컨트롤을 할 때는 약간 뭐랄까요? 느리다? 음, 느리다라기보다는 동시에 프로비저닝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음, VM을 뭐 대여섯 개 띄워야 되는데 이게 테라폼으로 하면 뭐 한 개 뜨고 그다음 뜨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싱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음, 이번에는 할 때 그냥 되게 패러럴하게 잘 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 별도로 뭐 개발이나 뭐 향상을 위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음.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규님이 제일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규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테라폼 같은 경우는 저희 엔클라우드 고 SDK를 호출해서 저희 쪽 API를 호출해서 프로비저닝을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 동시성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됐어요. 테라폼 같은 경우는 동시에 5개의 스레드가 돌면서 동시 호출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부분 개발하면서 그 관련 담당자분들이랑 동시성 이슈도 해결을 했고요. 그 결과 아마 네, 패러럴 성능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음, 음, 꾸준히 뭔가 손을 봐주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연, 자연에서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연에서. 답변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음. 어찌됐건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시코프에서는 사실 이제 테라폼이랑 프로비저닝은 창한님께서 쭉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은 이제 하시코프의 볼트 가지고 그 SSH를 어떻게 안전하게 붙을까라는 부분이 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소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인드 서티피케이트 같은 기능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이 뒤에 세션에 나오는 그 OTP 기능이 훨씬 심플하긴 하거든요. SSH에 네, 대한 OTP 음, 기능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인드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기능을 설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이 저희가 CLI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UI에서도 되긴 됩니다. 근데 못 보여드린 거는 좀 아쉽다. 네. 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서로 혹시 간에 음, 이게 진행한 양쪽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질문 오고가가 되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서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분들은 좋은 것 네, 같고 참여자분들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네요. 언제든지 지금 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생방송의 묘미를 즐겨보시죠. 차님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은 시즌 저의 첫 번째 일에 이제 에피소드 1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바로 시즌 1의 에피소드 2로 요약된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네. 올해 3월. 네, 그렇죠. 3월 봄, 16일 날. 봄바람 불던 3월. 어, 이번 시간은 사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가상머신을 다뤘다면은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자랑하는 빠른 프로비저닝이 대명사인 바로 베어메탈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뭐 사실 이 베어메탈 서비스는 자체가 어떠한 서비스도 설치돼 그러니까 서비스나 혹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서버에 사실 약간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좀 거창하긴 하죠. 뭐 네, 맞죠, 그게. 네. 네. 그래서 사실 베어메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 중에 하나는 단독적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그 서버로만 좀 얘기 드리는 거 어려운 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랑 그리고 베어메탈 서비스를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사실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바로 이 테라폼을 통해 베어메탈 서비스를 프로비저닝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정하는 상태에서 이 VM과 달리 이제 인프라 리소스 타입을 이제 BM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던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웠던 내용들이 이제 사실 저희 베어메탈이나 VM을 하면서 사실 그 저희 제품에 대한 프로덕트 코드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게 어떤 스펙에 그리고 어떤 OS가 설치된다는 것들을 좀 같이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저도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저희 개발자분들한테 이제 상규님과 그리고 의사님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프로덕트 코드를 찾아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사실 문의를 드렸던 걸로 사실 이제 그 당시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 때 저희가 이 필터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줬던 걸로 하고, 그래서 제 코드에서도 그때 필터링에 대한 내용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가 그 프로덕트 코드를 굳이 나열할 필요 없이 필터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아마 잘 사용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연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사님 혹시 이 필터링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이제 일단 먼저 필터링이라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라폼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타입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리소스라는 타입이랑 데이터 소스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일단 리소스라는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리소스는 이제 일단 실제로 클라우드에 이런 인프라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뭐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타입이고요.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소스들을 실제로 조회를 해서 뭐 리드 온리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런 리소스들을 참조를 해서 이제 리소스들을 생성할 때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이제 타입인데요. 일단 이 필터라는 기능은 데이터 소스 안에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소스가 예를 들어 서버를 생성하려고 하면은 프로덕트 이미지 코드들을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프로덕트 이미지 코드를 조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리스트들로 뭐 많은 리스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프로덕트 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그 프로덕트 코드 중에서 어떠한 타입인지, 어떠한 사양을 갖고 있는지를 필터링을 해서 이제 참조를 하려면은 이 필터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사용해서 그 참조된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를 생성하게 됩니다. 제가 그 코드를 한번 가져와 보긴 했는데 따로 공유를 드려볼까요? 화면으로.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코드로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네네. 나을 것 아마 같아서. 제 거를 그대로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공동 호스트라서 바로 하이제킹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럼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거의 갑자기 분위기 핸즈온인데 바쁜 핸즈온. 좋습니다. 코드 네. 잘 보이실까요?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어,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라폼에 대한 이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소스, 이제 리소스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소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제 인프라 클라우드를 구성하는데 생성하고 이제 삭제하는 그런 리소스들이고, 데이터 소스가 이제 조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먼저 데이터라는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버를 생성하려면 이미지를 조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어, 서버 이미지를 이제 조회를 하려면 이제 인프라 리소스 디테일 타입 코드에 BM이라는 이제 데이터를 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필터를 그냥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록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리스트들이 쭉 뜨게 됩니다. 이제 이 BM이라는 필터 타입을 조회할 때 타입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이 리스트들이 BM 타입인 이미지들을 조회한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50기가인 이미지를 조회하고 싶다. 100기가, 50기가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50기가인 이미지를 조회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필터 기능을 통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해보면 50기가인 이제 이미지들만 조회가 되고 여기서 만약에 CentOS 7.4 버전만 이제 조회를 하고 싶다 한다면 실제 이제 하나만 이제 조회되는 걸 볼 수 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리소스를 생성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내면 이미지 코드를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에 이제 엔클라우드 서버 이미지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이 값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IDS가 지금 리스트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조회하려면 인덱스가 0인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리소스를 생성해 보면은 플랜에 보면은 지금 프로덕트 코드에 지금 조회된 프로덕트 코드가 들어간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리소스를 생성을 해보면 이제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크리에이팅 상태가 되고 혹시 보이시나요? 크리에이팅? 네네, 잘 보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팅 상태가 되고 실제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콘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이 베어메탈 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기 필터와 저 인프라 리소스 디테일 타입 코드의 차이는 저렇게 파라미터 인프라 리소스 디테일 타입 코드로 들어간 것은 API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서버에서 조회가 되고요. 필터로 들어간 저 베이스 블록 스토리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조회가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약간 이걸 보면서 약간 다른 점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프로덕트 코드만 쓰는데 저희 관련돼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들에 대해서 필터링은 거의 다 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ACG 그룹이나 NAC 그룹이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필터링으로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원래 엔클라우드 고 SDK에서 지원되지 않아도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에 있는 모든 그 속성들을 다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다 다루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네. 저 코드가 좀 다른 클라우드 환경들에 비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의도가 있는 부분인 건지도 조금 궁금하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 코드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추가로 뭐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예를 들면 다른 뭐 AWS, 애저, 뭐 알리바바 이런 여러 군데 있는 저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VM 이미지 코드? 이게 그렇게 또 길지 않았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처음 네이버 클라우드를 딱 접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어색하다? 약간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떤 의도로 되어 있는 건지 혹은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저
아이디를 인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데이터 소스를 실제 조회해 보면은 이게 상세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 어떤 OS 타입인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같이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랑 같이 포함돼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코드로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는 이제 프로덕트 코드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면요. 클래식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레가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리더블하지 않는데 VPC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뭐 SW, V서버, OS, 리눅스, CentOS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네, 가독성이 좀 있게 네네. 변경이 되었고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또 좀 더 그 사용자들이 보기 쉽게 코드를 개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님?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클래식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뭐 SPS, 뭐 서버, 뭐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뭐 서버라든지 이미지에 대해서 코드만 보고는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타입이다, 어떤 OS다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OS 버전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미지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VPC 환경을 저희가 작년 9월에 오픈했죠. 작년 9월에 오픈을 하면서 이 코드 체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희 서버 쪽 API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쪽 뭐 비용조의 API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서버가 어떤 타입의 CPU 코어가 몇 개고 메모리가 얼마, 이제 블록 스토리지 얼마, 기본 할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바로 코드만 보면 바로 이거를 어떤 스펙에 어떤 뭐 서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서버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어떤 베이스 이미지가 어떤 것이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로 제공됩니다라는 것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볼 수 있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개편이 되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이걸 코드를 보면 어떤 스펙에 어떤 OS인지 확실히 명확히 알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걸 모두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편하는 것을 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진행해 주시는 거죠? 네. 뭔가 확인을 받고 가는 느낌인데 지금. 아까 뭐 질문 누가 주시려고 했던 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양승엽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코드를 데이터 소스로 받아서 필터링 한다는 게 참 아이디어가 아주 프레시한 것 같네요. 보통 기존의 플레이버나 프로파일이 이렇게 스태틱한 코드를 제공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것 같은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one other thing, 죄송합니다. 지금 베어메탈 서비스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마케팅 타겟이 어떻게 해서 이 베어메탈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됐는지 그런 동기 같은 게 궁금하네요. 일단 사실 저희 약간 기획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이 V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쉐어링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단독적인 서비스를 그러니까 큰 서비스를 돌려야 될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뭐 가령 약간 예가 될 수 있지 뭐 약간 무거운 SAP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약간 단독적인 리소스를 돌려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요소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독적인 서비스를 돌리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에 대한 내용이 좀 얘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 베어메탈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로 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것 중에 하나는 이 베어메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분들이 사실 그 가지고 있는 이점이 어떻게 보면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사실 서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데 이걸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넣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가 그 사용자분이 관리를 해야 될 상태가 또 놓여지게 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클라우드 안에 넣어서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취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사실 생각이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 추가적인 좀 더 자세한 저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도 저희 기획하시는 분과 그리고 개발자분에 대한 성향이 좀 있을 건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미팅에 참가를 하지 않으셔서 일단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그 질문 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네, 다른 내용들이 추가로 의견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 패널분들께. 제가 저 먼저 일단 말씀드리면 그 베어메타를 쓰시는 고객들 분들 중에 라이센스에 대한 이슈 때문에 베어메타를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클라우드의 컴퓨팅 인스턴스가 다 VM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예를 들면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에 그 예를 들면 OS 같은 것들에 대한 계약이 장비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로 또 옮기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전용 그 베어메타를 받아야 돼. 할당 받아야지만 기존에 좀 저렴했던 라이선스 그렇죠. 비용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서도 좀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규성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볼트 OTP 원타임 패스워드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 됐었고요. 사실 제가 이걸 잘 모르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페이드 밴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접속 IP를 막는 거에 대한 생각만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볼트의 OTP를 알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게 원타임 패스다 보니까 매번 패스워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였지가 이게 굉장히 제일 안전하게 접속 제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됐는데요. 교수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세션도 역시나 네, 테라폼 능력자인 창아님이 베어메탈도 하시고 막 이것저것 막 다 해주셨는데 하시코프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들은 보안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이렇게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다면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어찌됐건 조금만 실수하면 이게 다 오픈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그 서버 자원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트가 제공했던 게 이제 SSH에 대한 뭐 OTP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 거와 조금 다르게 애초에 그 패스워드 관리를 서버가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볼트한테 패스워드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상에 그 SSH로 자꾸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렇죠. 켜놓기만 맞아요. 해도 계속 들어와요. 계속 루트도 해보고 어드민도 해보고 이렇게 또 해보고 며칠 뒤면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로 얻어 걸리면 사실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볼트가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 서버를 운영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쓸 때만 패스워드를 발급하고 그리고 그때 한 번만 SSH로 접근하자라는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의 주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네. 우리 종우님께서 스크립트라는 것이 더 편한데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스크립트가 혹시 무슨 스크립트인지 예지를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마이크 켜고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켜지신 것 같은데 바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일단
어, 어, 이게 에피소드 1의 마지막 세션인 안전한 CI/CD를 위한 멀티클라우드 구축하기를 2021년 4월 7일 날 홀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 데브 셋옵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데브 툴즈와 NKS 연동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질문 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저희 컨테이너 이미지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미그레이트 설정하지 않았을 때 이 내부 레지스터리가 연동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해당이 됐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내용들과 같이 데브셋옵스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세이프 연동과 있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프라이빗 깃 깃에 대한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NKS 연동까지 한 번에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사실 얘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물론 이제 좀 빠졌던 내용들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많이 경험해 본 일 있으시겠지만 그 deployment.yaml 파일을 미리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들이 좀 필요한 요소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트리깅 됐을 때 그 코드가 트리깅 됐을 때 이제 기본 푸시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일 세이퍼와 그리고 NKS 연동에 대한 프로세서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도 수수를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교수님 여기서 추가적인 네. 코멘트 얘기 드릴 수 있나요? 하시코프는 이제 콘솔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많이 관심 있으신 게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고 과거에는 이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 같은 거를 써서 이게 데브나 스테이지나 이렇게 운영을 하나의 그 쿠버네티스 통에다가 넣어놓고 쓰라는 가이드였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사용 사례들을 보면 각각 클러스터를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클러스터가 용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멀티 리전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요즘 따라서 나오는 그런 네네. 아키텍처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콘솔이 제공했던 거는 이제 페더레이션 될 수 있는 그렇죠. 서비스 메시에 대한 멀티 쿠버네티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쪽을 사용해서 느꼈던 소감은 어찌됐건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굉장히 편리하다. 뭐 당연하게도 이게 편리해야 또 쓰실 거니까. 근데 이제 쓰다가 또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SDN이 다른 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칼리코라든가 혹은 이제 AWS는 자체 뭐 SDN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실리움을 선택하셨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래서 뭐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나 뭐 이유가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네. 혹시 영수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저희 약간의 의도를 약간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 내부적으로 뭐 다양한 뭐 플라넬이라든지 뭐 칼리코 같은 부분들을 같이 이제 검토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실리움 선택을 한 게 이제 저희가 EPF를 이제 지원하는 게 이제 당시에 이제 실리움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성능상의 이제 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실리움을 제가 선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벤치마크 같은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계획 있으실까요? 그거는 저도 좀 한번 좀 확인해봐야겠어요. 지금 당장 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가 성능상 이런 점이 있다. 이거 딱 할 수 있는. 네. 그럼 뭐
제 사견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지나가도록